안기부 정부가 마음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가족들을. 그게 더 억울해서 꼭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 그 비행기는 힘없는 사람을 탔기 때문에. 화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우리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누적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세월이 16년이 흘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죽긴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최후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생각으로도 꼭 진상이 밝혀져야 돼요. 이번 선거는 40년 헌정 사상 즈음으로 민주정치 발전의 획기적인 전개가 될 정치 행사입니다. 선거 열기로 들떠있는 와중에 지난 83년 칼기 대참사 이후 또 하나의 대연 항공 사고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전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그날은 이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내 그 몸에 들질 않아서 멍했어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싫더라고.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서 봉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고 믿으라 하니까. 중동 국가의 오일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노동자와 그들을 실어 나르던 대한항공의 승무원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115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정부와 대한항공의 대응은 일반적인 항공기 사고와 달랐습니다. 블랙박스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로 밝힐 수 있는데 그걸 찾지 않은 거가 첫 번째 되게 이상한 거고. 블랙박스 찾는 그런 기구를 우리는 빌려온 줄 알았더니 빌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걸 블랙박스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빌려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들한테만 계속 이 사건을 믿을 수 있게끔 북한이 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 선전한 거지. 아직 블랙박스의 위치 신호가 발신 중임에도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찾지도 않은 채 정부는 이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힙니다. 사고 조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북계의 검은 손이 이번 사건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붙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파견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83년에 있었던 소련에 의한 칼기 격추 사건 때는 항공기 사고 담당 부서인 교통부를 중심으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87년에는 달랐습니다. 교통부 직원은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고 정보조사단의 수색은 단 10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들은 원인을 밝히고 보상금을 협의하는 데 3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반면 칼 858기 사건은 40일 만에 안기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보상 협의는 13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자 가족들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행동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어요. 가족들도 많이 모였었어요. 안기부가 꼭 와요.
안기부직원이 와서 윌 돌아다녀요. 그 주위를. 거기 이제 노무자 가족들이 이제 우리 의견에 동조를 하면요. 안기부직원이요. 멱살 꺾고 나갔어요. 그 젊은, 내가 잊어먹다 안 해. 그 남동생이야. 그 돌아가신 분의 남동생인데 그분이 맞다고, 그 성무원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주장이 맞다고, 이제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너 맛 좀 몰라 하면서 이 목을 탁 쥐더니 질질질 꺾고 나가다. 그때마다 안기부를 하면 벌벌 떠는 세상이었어요. 뭐 그때 뭐 끄떡하면 대학생들을 죽어 놓고 뭐 병신대에 놓고 뭐 그랬잖아요. 그 올림픽을 북한이 방해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 있죠. 비행기가 폭파됨으로 해서 가장 그 이득을 보는 쪽이 어느 쪽이냐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당시 작성된 CIA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도 이 사건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테러로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건으로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것은 누구일까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12월 15일 전두환 정권은 한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와 언론에 노출시킵니다. 테러범으로 알려진 그녀는 미녀 테러리스트로 포장되었고 대선 전국의 이슈를 집어삼킵니다.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열기 가득했던 13대 대선은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전두환의 후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김현희를 특별 사면시켜 방공 안보 강사로 활용하고 칼 8582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남의 일이잖아요. 세월호도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몇 년만 지나도 왜 저러냐고, 그게 남의 일인 거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누군가 그걸로 이득을 보고 그 사건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가족의 불행으로만 그냥 남아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냥 힘없는 시민이어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나서서 뭐 우리 말은 이제 진상규명하러 많이 다녔죠.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대한항공으로도 가고 뭐 교통부도 가고. 수많은 의혹 속에 있던 칼 8582 사건은 2001년에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며 진상규명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2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안기부의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2월 2일경에) 이 무지개공작 문건이 작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미 북계의 소행으로 이것을 규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문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총풍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안보 이슈를 가지고서 집권 여당 측이 활용해 왔었는데, 사건 사흘 만에 안기부에 의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였다는 것은 문건으로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죠. 통일뉴스에서도 2007년 3월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5쪽에 걸친 무지개공작 전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뭐 신상보호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아직도 50% 이상 이렇게 지워서 낸다는 것은 국정원마저도 뭔가를 더 아직 감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칼기 사건에 전두환 정권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 공개된 무지개 공작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언제부터 공작이 계획되었는지, 무엇보다도 블랙박스와 시신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들의 그런 외로운 투쟁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년 전부터 저는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김현희와 이 사건은 나만의 정보기관에 의한 그런 공작 사건으로 그리고 13대 대선에 이 칼858기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는 안 하니까.